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예전 한 고을에 때 아니게 성도덕이 문란하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재상으로 새로운 고시는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보기만 해도 아주 유염하고 눈빛 하나로 남자들을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고시는 당장 여화를 처벌할 남자들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온 남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여화를 처벌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었죠. 보통 재상이 뭔가를 하기 위해 사람을 찾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나란 일을 감내하고 싶지 않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여화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여화의 그 미모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시는 나란 일을 욕정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한심했습니다. 결국 고시의 수발 역할을 하는 노석이라는 남자를 불렀습니다. 노석아, 너도 알다시피 이 근방에 여화라는 아주 음탕한 여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너도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나리. 안 그래도 새로 오신 재상이라고 우습게 보는 자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입니까? 나리, 저를 보내주십시오. 당장 그 여화라는 여인을 보기 좋게 처벌하겠습니다. 이참에 나리의 위세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고시는 노석이 참 대견했지요. 노석은 오랫동안 곁을 지키며 고시의 편이 되어준 충신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믿음직스럽구나. 어여 가서 그 불여우를 잡아오거라. 노석은 고시의 방을 나오더니 갑자기 시익 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말로만 듣던 여화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노석은 그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답니다. 여화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몸 이곳저곳을 아주 깨끗이 씻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단장도 했지요. 노석은 겉보기에는 아주 투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남자다운 얼굴과 듬직한 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였지요. 그런 그가 주막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니. 노석은 홀린 것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여인 역시 식사를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노석은 흠칫 놀라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더는 따라갈 수 없었던 노석은 주막 일꾼에게 그녀의 정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집주인의 먼 친척이 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과부가 되어 이 집에 얹혀 산다는데 노석은 시익하고 웃으며 여인의 뒤태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요. 당장 여화를 만나고 싶었지만 노석은 그 과부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꾼을 불러 엽전 몇 푼을 준 뒤에 은밀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일꾼도 노석의 의중을 알고 시익 웃었습니다. 노석은 그 아리따운 여인이 온다는 상상만 해도 기뻤습니다.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고 그 일꾼이 돌아왔습니다. 이놈아, 왜 네가 온 것이냐? 그것이 아씨께서 손님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여쭈어보라 하십니다. 아무래도 손님께서 직접 가셔야 진심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노석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와 일꾼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등불이 켜진 방에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노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리따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석은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전생의 봉황새가 아닌가 할 정도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이런 시골이 아니라 임금 근처에 있었다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파국을 불러올 만한 미모였습니다.
이런 시골에 천한 계집을 불러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무리 봐도 조정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노석은 여화 얘기를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다른 여인에 대해 얘기하면 좋았던 분위기만 깨질 것 같았지요. 다른 게 아니라 최근 고을 내에 도적들이 많다고 들었소이다. 그리하여 재상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제가 온 것이지요. 노석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역시 귀하신 분이셨군요. 사실 주막 앞에서 나리의 늠름한 기상을 엿보았나이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몰래 엿보았는데 혹시 낌새를 채지 못하셨는지요? 노석은 이왕 잘난 척할 바에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대를 알아보고 지켜보고 있었소이다. 혹시 도적들과 관여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몰래 따라가 보았지요. 과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저를 따라오신 분이 바로 나리셨군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는 아닌지 겁이 났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매우 듬직해 보이는 사내가 있길래 제 가슴만 뛰었답니다. 말씀을 참 예쁘게도 하시는구려. 노석이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방으로 들어간 노석은 전통주를 몇 잔 마시고는 기분이 더욱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전통주를 따르던 과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여화라는 여인이 참 말이 많다고 들었사옵니다. 여화라고 하셨소? 그대가 여화를 아시는가? 저는 잘 모르옵니다만 사내들을 홀리는 여우라는 말만 들었사옵니다. 역시 그렇구려. 혹시 여화라는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왜 그러시옵니까? 갑자기 이 천한 계집 말고 여화라는 여인에게 관심이 가시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게 말이오. 노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적들 잡으러 왔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겨우 여인 한 명 잡으러 왔다고 하면 참 창피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 여화라는 여인 때문에 성도덕이 문란하다는 얘기만 전해주었습니다. 전통주를 모두 마신 노석은 얼큰하게 취해 횡설수설을 했답니다. 도적들 1000명이 와도 모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나리의 그 기백을 오늘 밤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부가 입을 떼기가 무섭게 노석이 끌어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품는 여인인지 노석은 감동에서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과부의 널찍하고 큰 가슴에 노석은 포근히 안겨 그대로 잠들고 싶었습니다. 과부도 이해하고 있는지 양손으로 노석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노석은 그 큰 덩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였고 과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웠지요. 고시를 따라다니는 동안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생한 기억이 났습니다. 몸을 쓰는 일은 늘 노석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고시가 재상이 되었으니 고생은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일을 잊고 싶었던 노석은 과부가 허락해준 언덕 사이를 아이처럼 뛰어놀았습니다. 땀내와 향수가 뒤섞인 곳에서 노석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언덕을 쓰다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과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등불을 끄고 너무 과격하게 달려든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됐지요. 게다가 재상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몸가짐도 늘 공손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과부에게 반응이 와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노석은 과부에게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과부도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버리고 환희에 찼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건 과부의 움직임이 그다지 크지 않고 묘한 웃음소리만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석은 좀 더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과부를 눕혀 뜨거운 온천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상한 대로 과부는 양다리를 벌려 노석의 욕정을 부추겼습니다. 노석이 무섭게 달려들었는데도 과부는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과부의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꺼버렸으니 가까이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과부는 분명히 좋아했지만 노석이 상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과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간 듯 고개를 들고 천천히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이미 뜨거워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노석은 그 와중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무 몸을 사린 것 같아서 좀 더 과감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 듬직한 몸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는 바닥을 짚고 힘차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온천에 들어간 물건은 계속 뜨거워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노석도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를 따라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고 목이 마르도록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까짓 잠자리라고 믿었던 노석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인과 잠자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것인가 좀 이상했지요. 그렇습니다. 노석은 자정 넘어받기 환해지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여인이구나. 노석은 지쳐서 이제 몸을 추스르고 싶었는데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땀도 흘리지 않았고 몸도 완전히 뜨거워진 것도 아니었지요. 이제 몸이 식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석은 호흡이 몹시 가쁘고 몸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불덩어리에서 타 죽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됐지요. 그렇게 겨우 과부에게서 떨어진 노석은 내색하지 않다가 방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코로 최대한 들이마시고 입은 쩍 벌리고 있었지요. 저 여인과 더 있었다가는 그대로 죽을 것이 분명했다. 노석은 너무 무서워서 과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노석은 불이 나게 그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원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몸이 금방 노쇠해진 것 같았습니다. 천하의 노석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노석은 여화가 있다는 곳에 도착해 고씨와 약속한 한량과 만났습니다. 한량은 미리 여화의 위치를 파악하고 당장 잡아들여 노석에게 데려왔습니다. 여화란 년을 내 손으로 처벌하고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한약이라는 한약은 모두 써봐야지. 아니 되겠구나. 갑자기 어지러워진 노석은 머리를 짚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한량이 여화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화는 너울을 하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바로 여화렸다. 재상께서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너를 처벌하라고 명하셨다. 듣자 하니 네 손을 거친 사내들이 모두 힘을 제대로 못 쓰고 농락을 당했다지. 그때 옆에 있던 한량이 거들었습니다. 저 또한 듣자 하니 여호와의 손에 들어온 사내들은 하나같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어찌 그러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내의 원기가 모두 빠져나가니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지요. 노석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네가 주작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설마 그 수많은 사내들에게 몰래 독약이라도 먹인 것이냐? 그때 노석은 앞불싸했습니다. 한량은 노석의 낌새를 모르고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복을 입고 주막 같은 곳에서 사내들을 홀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미모에 빠져 주변에 물었다가 결국 여화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요. 어떤 자신만만한 사내가 달기 울 때까지 버텨보았으나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사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얼굴을 보이거라. 너울을 벗자 예상한 대로 그 과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화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당황한 노석을 쳐다보더니 그 매혹적인 미소를 짓는 겁니다. 노석은 풀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여화가 아직 건재하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재상이 보낸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보기 좋게 당했다는 얘기가 돌자 고씨는 곤혹스러웠지요.
노석은 볼 면목이 없어 고시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노한 고시는 이 굴욕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노석이 그렇게 되어버리자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지요. 결국 고시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온 것처럼 위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여화를 처벌하려고 한 것이었죠. 고시는 머슴 2명을 데리고 여화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주막에 들른 고시는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그때 한 아리따운 여인이 소복을 입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고시는 선녀와 같이 어여쁜 그녀에게 홀딱 반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머슴 한 명이 조용히 고시 옆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감마님, 저 여인이 바로 여하이옵니다.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고시는 머리를 흔들고 다시 그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더냐. 대감마님,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내들이 홀려서 농락을 당한 것이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잡아들여 처벌하시옵소서. 고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머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벌하기 전에 저 불효의 정체를 알아야겠느니라. 무슨 정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당장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너 이놈! 네 놈이 감히 나에게 역쟁이라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이놈아. 이거 바꿔라. 고시는 머슴에게 엽전 몇 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몰래 데려오라는 겁니다. 머슴은 돌아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세상 어르신도 남자긴 남자구먼. 그새를 못 참고 또 그 짓을 벌이려고 하다니. 머슴은 어쩔 수 없이 여화를 불렀지만 예상대로 고시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고시는 여화의 방 앞에서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뒷짐을 지고 권위를 드러내어 보였지요. 시골의 천한 계집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고시는 여화를 경계하는 눈치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네를 모르고 왔다고 생각하는가? 여화는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모에 또 한 번 감복한 고시는 움찔했지요. 제가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이번에도 너의 그 요망한 술수가 먹힐 것이라고 보느냐? 나한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리의 그 기백만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밖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여화의 미소를 보고 있자니 고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화를 품에 안았지요. 그리고는 참았던 욕정을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노석처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석도 그렇지만 다른 사내들도 여화와 잠자리를 하면 노쇠해진다고 하니 무조건 경계해야 했지요. 게다가 고시는 노석처럼 강인한 신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여화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바로 방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화를 처벌하려고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일거양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고시는 최대한 즐기기로 했습니다. 노석만 그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시도 재상이 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풍만한 언덕 위를 논일던 고시는 모처럼 뽀얀 피부를 탐하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여화가 뒤로 양손을 짚으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커진 물건을 문으로 들일 차례였습니다. 고시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화는 아니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인가 하는 농락하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화가 난 고시는 그대로 눕혀 격렬히 몸을 움직였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허리에서 뼈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땀도 줄줄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여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이 달기 울려면 아직 멀었사온데 벌써 힘이 드시옵니까?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갔사옵니까? 고씨는 발끈했습니다. 결국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흔들었던 고씨는 뒤로 힘없이 쓰러졌지요. 그러자 여화가 그대로 고씨 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까? 고씨는 당황했지만 여화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힘찬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여화의 뜨거운 입김까지 더해지니 고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지요. 고씨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자신도 노석처럼 당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고씨는 중간에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답니다. 이튿날 고씨는 기력을 되찾은 뒤에 바로 여화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여화가 너울을 한 채 나타나자 고씨는 무섭게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네가 바로 여하랬다. 최근 이 고을에서 성도덕이 문란한 이유가 바로 다 네 때문이랬다. 내가 오늘은 꼭 너를 처벌하고 갈 것이다. 그러자 여화가 너울을 벗고는 싸늘하게 웃는 게 아닙니까? 그러는 나리께서는 어젯밤에 어디 계셨는지요? 너 이놈! 어딜 감히 그 여우와 같은 혀를 놀리는 것이냐? 조정에서 온 사람까지 홀가매려고 하느냐? 날이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볼일 보는 곳은 성하신지요? 고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고씨는 하체 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여화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씨가 입고 갔던 옷에도 여화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과유불급과 소탐대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노석이나 고씨 역시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어버린 셈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